다음은 사용하며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째, 구형 폼팩터라 홈버튼과 넓은 베젤을 갖고 있어 제품 크기 대비 디스플레이가 작습니다. 아이패드 사파리 앱은 인터넷을 기본 PC 버전으로 보여주는데요. PC 버전으로 사용하기엔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서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는 제품 크기는 아이패드 프로 1 9.7인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체감 디스플레이는 꽤 컸습니다. 둘째, 애플 펜슬 1세대의 불편함. 충전 방식이 2세대에 비해 제약은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기 흉한 것은 덤이죠. 이런 것들까지는 참고 사용할만 합니다만 가장 불편한 것은 터치로 펜 지우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덕분에 쓰고 지우고를 할 때 직접 손을 왔다 갔다 움직여줘야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펜슬 2세대는 더블 터치로 이렇게 펜 지우개 변경이 되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역시 갤럭시 탭의 와콤식 터치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능도 훨씬 다양하고 충전할 필요도 없으며 필기감도 애플 펜슬에 비해 특별히 떨어진다고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셋째는 물리식 홈버튼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7부터 감압식 터치 홈버튼을 적용해 홈버튼 내구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폰 7보다 약 반년 빨리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세대는 아직 물리식 홈버튼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고장날까 걱정돼 홈버튼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고장나면 중고가가 떨어지잖아요. 다행히 아이폰 10 이후 많이 사용되는 제스처 기능을 프로 1세대에도 지원하므로 홈버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넷째, 프로임에도 60Hz 주사율 디스플레이. 아이폰 중 가장 비싼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60Hz를 지원하는 마당에 5년 전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9.7이 60Hz를 지원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60Hz 주사율에 큰 불만은 없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20Hz 주사율을 좋아하는 만큼 단점에 그냥 추가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사실 120Hz 주사율은 욕심이죠. 다섯째, 보급형 모델과 디자인적 차별점 없음. 보급형 아이패드인 6세대나 7세대와 디자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모델에 따라 베젤과 제품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디자인 자체는 100%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섯째, 구형 APU 사용으로 언제 아이패드 OS가 지원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이패드는 아이폰에 비해 비교적 길게 최신 OS를 지원해주긴 합니다. 2014년에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2가 아이패드 OS 14을 지원한다는 걸 보면 아이패드 프로 9.7도 한 번에서 두 번은 더 OS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최신 아이패드에 비해선 빠르게 지원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 9.7 모델은 보급형 아이패드 대비 라미네이팅, 트루톤, 스피커 4개 정도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3개가 꽤나 강력한 장점들이라 더 APU 성능이 좋은 6세대, 7세대, 8세대에 비해 프로 1세대 9.7이 좀 더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 말이죠. 중고로 아이패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9.7을 구매하느냐, 비교적 최근 제품인 아이패드 7세대를 선택하느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7세대는 A10 칩셋을 사용하고 아이패드 프로 1세대는 A9X 칩셋을 사용해 성능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프로 1의 경우 라미네이팅, 트루톤, 쿼드 스피커 탑재로 더 풍성한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오랜 사용으로 떨어진 내구성과 사용감 정도인데요. 애플이 아이패드를 그렇게 호락호락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부 충격이 없는 상태라면 고장에 대한 염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된 아이패드들도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중고 판매를 위해 제품을 리박싱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아이클라우드 아이디 로그아웃을 한 후 초기화를 진행해줍니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새 것을 구매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초기 세팅 화면 상태에서 제품을 리박싱 하겠습니다.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단 한 번도 떨군 적이 없고 항상 케이스 및 필름이 부착된 상태였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찍힘이나 기스가 전혀 없는 S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액정엔 종이 질감 보호 필름이 붙어 있으나 다소 사용감이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다면 굳이 새 거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면부 보호 필름까지 붙어 있어 따로 돈 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던 아이패드 박스를 열었습니다. 중고로 구매 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충전기와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 주인분도 판매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매할 만큼 소중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패드를 상자 안에 넣고 액정에 묻은 지문을 잘 닦아줍니다. 원래 구성품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 스티로폼 비닐을 넣어주고 상자를 덮어줍니다. 박스까지
최상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제 애플 펜슬도 리박싱 해주겠습니다. 아이패드 박스와 같이 함께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애플 펜슬 박스입니다. 구매했을 때 당시의 영수증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비해 훨씬 늦게 구매한 펜슬입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에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어서 판매자분께서 영수증도 같이 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 판매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플 펜슬 초기 포장용 비닐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거 사는 기분이 드시라고 펜슬에 다시 감아주고 박스에 넣어주었습니다. 영수증도 다시 넣고 리박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구성품입니다. 강화 유리 필름 새것과 랩시 아이패드 케이스, 그리고 펜슬 보관 가능한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오염이 되어 버려도 됩니다만 구매자분께서 필요하시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1세대 9.7인치 리박싱 끝. 과연 이 제품은 어느 분이 구매를 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어쨌건 이젠 아이패드 프로 1세대와는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보내기 전 추억을 되새겨본다는 느낌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세대